자, 정부가 125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1기 연장 노선, 2기 GTX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입니다. 뉴스를 보면 GTX 호재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 많습니다. 어떻게 자고 일어났으니까 수천만 원, 수억이 뛰었다. 이게 정말 팩트인지 우리 기자분들 모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문지 기자, 전현희 기자 모셨습니다. 자, 배 기자, 이번 노선에서 가장 큰 수혜는 지역은 어디죠? 노선이랑 지역을 좀 나눠서 보자면요. 가장 주목받았던 건 대표적으로 D노선입니다. 원래는 이게 김부선이라는 이름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김포 장기랑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만 언급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X자 노선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지역으로도 좁혀보자면 D와 E 같은 이 노선에서 신설역으로 지정된 김포, 인천 서구, 강동 지역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이 C노선이랑 같이 A노선 연장이 거론된 평택 지제 쪽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D 노선 이게 강남을 관통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황금 노선인데 특히 그동안 이제 교통의 뭐 사각지대, 골드라인, 골병라인 했던 김포 장기, 인천 서구 지역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게 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지역들 요즘 분위기가? 사실 이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분위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막 사실 지역 커뮤니티 보면 막 엄청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좀 취재를 하고 전화를 돌려보니까 약간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그렇게까지 막 거래가 활발하거나 뭐 호가가 엄청 오르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황금 노선을 탄다.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호재죠. 정말 착공이 되고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이용을 한다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신문은 보니까 뭐 자고 일어났더니 김포에 뭐 1억이 뛰었더라. 호가가 1억 올랐더라. 그거는 물어봤더니 어떤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문의도 좀 오기는 하고 뭐 호가도 약간 늘고 뭐 이런 반응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게 거래로 활발하게 이어지거나 뭐 엄청나게 반응이 뜨겁거나 이렇진 않다고 합니다. 약간 좀 다르네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막 2, 3억씩 폭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인도권 같은 경우는 뭐 10억 하던 게 15억까지 수직 상승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약간 부동산 침체기라서 그런지 네, 시장 분위기가 이제 교통 호재를 잡아먹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D 노선이 좀 완공 시점, 착공 시점 이게 나왔나요? 이게 정부 계획을 보면요. 사실 C노선까지 말고는 착공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1단계, 2단계 구간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완공 시점으로 언급한 건 35년입니다. 35년,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야 되네요. 예,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년이. 그러다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면 더 늦어질 수도. 네. 35년에서 40,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다. 이래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호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뭐 착공 공사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 또 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인천 쪽은 어떤가요? 뭐 인천 쪽도 분위기가 뭐 전화를 딱 걸었을 때 반응이 있나요 하면 아니요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응이 없나라고 이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건 역시 시장 분위기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정부가 이제 정책에서 거론을 할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지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를 굳이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에 반영을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해서 매수인이랑 매도인 사이에 눈치 싸움이 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 쪽에 구체적인 수혜를 보는 지역이 인천 계양, 작전, 루원시티 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보자면 힐스테이트 자이계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월에 입주를 앞둔 단지인데요. 근데도 큰 반응이 없다. 이게 시장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교통 호재가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고 너무 멀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도 작용을 하고 계약을 매입하려면 현금으로 한 2억 6천에서 3억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대출이 뭐 막히고 자금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좀 그걸 이기긴 어렵다. 이런 비교적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를 바라보고 뭐 사두는 것도 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5년이나 7년쯤 지나면 그때 호재가 반영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뭐 분위기가 엄청나게 뭐 전환되거나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뭐 7호선 연장이 확정됐을 때는 그때는 확정이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완공 날짜도 이제 명시적으로
정부가 언급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는 시장 분위기에 좀 확실하게 반영이 되는 편이긴 한데 이번 디노선은 아직 멀었다.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뭐 강동역도 이번에 신설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뭐 여기 분위기도 보니까 좀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뭐 이러다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뭐 현희 기자가 취재를 하셨는데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전세로 돌려버리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부동산 침체장 앞에서는 호재가 네. 호재가 아니네요. 네. 야, 그 각 상승장에서는 요만한 악재들도 호재로 해석했는데 이 침체장에서는 호재도 악재로 해석하는 참 네. 희한하네요. 이나 F 노선은 어떤가? 정말 착공 계획조차 없는 것 같은데. 사실 D노선은 그래도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만큼 뭐 착공 가능성이 있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E하고 F는 사실 이거 전설의 노선이라고 좀 부르기도 하거든요.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선은 D노선이랑 대장역까지 선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D노선이 일단 되어야 이 노선도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D 노선이 아까 35년, 그런 앞으로 10년이면 그 이후의 노선이네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뭐 정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DEF에 대해서는 그냥 뭐 35년에 1단계 개통을 하겠다. 뭐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E나 F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노선들이어서 뭐 이용 수요나 환승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뭐 마구잡이로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정부가 한 것도 민자로 지자체 의지가 강해서 돈을 낼 수 있거나 민자 사업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한다라는 전제를 좀 둬서 그래도 선거 한두 번 지나면 확정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그때는 재정 넣어서 확 하겠다고 얘기 나올 것도 같은데. 뭐 그럴 수야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F 노선과 관련해서 시장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시장도 좀 싸늘한 편입니다. 네. 자, 평택 쪽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 현희 기자 어떠신가요? 네, 사실 지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분위기가 뜨거운 지역이 그 평택시역, 지제 역세권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SRT도 지나고 있고 1호선 지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2기 GTX에 따라서 GTX AC 노선까지 지나면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까지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제역에서 한 300m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제역 센트럴시티가 이 동네의 이제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데 이번 주말에만 한 두세 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해요. 특히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34평 84제곱미터짜리가 7억 9천만 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었던 게 소진이 됐는데 지금 한 8억 2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호가가 10억까지 올랐어요. 오, 야, 그럼 이게 정말 눈 뜨자 한 2억은 오르는 거네요. 네, 이게 근데 물론 사실 거래는 아니겠죠, 호가. 예, 호가만 올랐고 사실 이게 작년에 좀 부동산 하락 침체기가 지속됐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6월 달에 지제역 컴팩트 시티가 발표되면서 9억 원의 신고가를 찍었던 단지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발표로 인해서 한 12억 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있다고 합니다. 그 매수자분들이. 평택은 평택이다 이런 거랑 조금 다른 분위기긴 하네요. 예, 평택을 거의 동탄 정도로까지 조금 될 거다. 제2의 동탄 되는 거 아니야. 동탄에 대한 기대감. 예, 아마 다들 선배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34평짜리 16억 2천만 원까지 네.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좀 그거까지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덜 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에 미치지 않을까라고. 취약세권 단지에 예,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거기 말고 전세금하고 하면 실투자금도 꽤 필요한가요? 어떻게? 여기가 지금 전세금이 요 아까 팔렸던 8억 원대 단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3억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형성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갭 투자 형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실제로 한 4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사셨던 분은 실제로 투자자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보통은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갭 3억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4억대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그 가격대를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보다 좀 자금이 적으시면 옆 단지로 가시고 이런 분이요. 여기 실수요 투자 아까 투자자 사례 말씀하셨는데 실수요자고 투자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 한 그래도 실수요자분들도 계셔서 한 3대 7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실제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뭐 D 노선처럼 앞으로 10년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제 DEF가 꿈의 노선이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현실에 다가온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GTX A 노선이 지나는 평택시역, 그러니까 지제 역세권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SRT 노선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량리서부터 해가지고 수원, 화성시, 오산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요건 1호선 노선을 공유를 하는 방안을 지금 지자체끼리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아무래도 새로 노선을 까는 것보다 그냥 있는 노선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이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동탄에서 저 수서까지는 그것도 같은 3월 달이죠, 3월 달. 그런데 그거를 연장을 하면 그거는 뭐 금방 SRT 노선을 연장을 할 경우는 뭐 올해 빠르면 1, 2년? 근데 그 뭐 공사가 조금 복잡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뭐 그래도 DEF보다는 훨씬 빠를 그거는 거다. 뭐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1, 2년 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나 인천은 정말 10년 후의 일이고, 여기는 빠르면 1년, 2, 3년. 그래서 아마 온도차가 있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그냥 마법의 노선이 아니고 현실의 노선이다. 그래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좀 확실한 신호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신 분들은 실제로 이걸 어쨌든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까지 계산을 하시고 사시니까, 실제로 2026년에 그 지제역 컴팩트 시티에서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단지 주변 단지도 보통 임장을 하러 오시니까 둘러보면서 그때 아마 매매를 할 수도, 그때 분양가를 보고 이 기축 단지랑 비교를 했을 때 분양가보다 이게 싸네 싶으면은 여기를 매수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를 사실 수도 있어서 그때 팔 거라고 하십니다. 한 10년 전에 동탄 신도시 만들만 하더라도 GTX 야 이거 뭐 먼 미래의 얘기고 그런 시골까지 어떻게 가 이랬는데 지금 상점 몇 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평택, 동탄, 용인 여기가 지금 반도체 벨트로 개발 중에 한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도시. 삼성 효과. 삼성 효과. 네. 그럼 아마 평택에도 지금 평택 삼성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동탄역이랑 거의 비견해서 평택을 많이 그렇게 보시는데, 다만 조금 이제 저희가 그때 저도 작년에 동탄역 그 롯데캐슬 취재를 다녀왔을 때 그 단지만 거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고, 그 주변 단지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동탄역 롯데캐슬이 입주를 하기 전에는 그 바로 이제 동탄대로 건너편에 소위 우포환이라고 해가지고 시범마을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랑 하나 꼬메 그린 프레스티지, 우단 퍼스티빌 이 세 단지가 이렇게 대장 단지였는데, 실제로 당시 이제 최근에 1년간에 그 최고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동탄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억 2천을 34평이 찍었지만, 이 바로 옆에 있는 정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같은 평형이 1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고, 실제로 평택 지제역 근처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9억에 실제로 작년에 최고가를 찍었고 최근에 막 금매가 팔리기도 했지만, 바로 옆 단지인 힐스테이트 지제역이 최고가에 7억 7천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의 갭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옆에 단지는 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오름세는 다른 단지는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않을까. 오름세가 있다고 해서 휩쓸려 가지고 사면 또 이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저희 하는 건 현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자기 실수요거나 아니면 이것에 좀 단계별로 보면 이게 착공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드리자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하신 부분인 게, 그러니까 단지 철도는 이제 보통 3번 오른다고 하잖아요. 발표나고 착공하고 개통하고. 근데 이제 그 3번의 오름세가 있는 때 플러스 알파인 게 주변 각각 지역에 있는 뭐 개발 호재가 있는 것들이 있을 때 플러스 알파로 오름세의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봐주시고, 요런 지역을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좀 투자라든지 실수요라든지 조금 하실 때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실까 자, 싶습니다. 땅짓골은 네. 이런 교통과 관련된 소식, 지역 현장 소식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